네, 어르신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지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0세 이후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경로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일,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다리에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부터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 온 노인의학과 전문의 김종혁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제가 발견한 노화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사고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낙상 후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다리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서서히 다리 감옥에 갇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당신은 앞으로 30년은 더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다리 노화가 시작되는 과학적 원인부터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습관 5가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인데 특히 다리 근육에서 가장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이렇게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10%에서 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 정말 무서운 부상입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에 달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관절 골절 환자의 무려 25%가 1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으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전처럼 활동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 약화는 단순히 조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자에서 팔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동작을 5번 연속으로 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제대로 일어나는 능력만으로도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럼 실제로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저는 늘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산에도 자주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게 낙이었죠. 그런데 딱 한 번 넘어지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이것은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실제 말씀입니다. 2년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진 이후 할아버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어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걷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해지는지. 이런 안타까운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활동 제한 원인 1위가 바로 걷기 장애입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까요?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
심지어 잠깐 동네 마실 나가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 걷기 장애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노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내가 이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분들에게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가져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대하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내가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넷째,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악순환입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다리는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스스로 생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노인분들의 약 60%가 보행장애를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분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불과 2.5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례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다리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리는 우리의 자유이자 독립이며 인간적인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부터는 내 다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혹시 노화의 신호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노화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 테스트는 실제 노인 의학과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먼저, 다리 노화의 조기 신호 5가지입니다. 첫째,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꼭 잡게 된다. 둘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나 테이블을 짚어야 편하다. 셋째, 걸을 때 예전보다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다. 넷째,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불안해서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 다섯째, 양말 신을 때처럼 한 발로 서 있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다리 노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 테스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식을 읽기를 멈추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음 4가지 테스트 중 2개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의자 일어서기. 팔짱을 끼거나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많이 숙이거나 반동을 이용하거나 팔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리 근력이 이미 약해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균형 감각. 양손을 허리에 대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잠시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5초를 버티기 어렵거나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손을 짚어야 한다면 균형 감각과 다리 근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보행 관찰. 가족에게 부탁해서 평소 자신의 걸음걸이를 옆에서 자세히 관찰해 달라고 해보세요. 혹시 보폭이 매우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면서 걷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보행 능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 일상생활 변화 확인.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바지 입기, 양말 신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지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변화 역시 다리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위 4가지 테스트 중 2개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면 현재 다리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체크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아니오가 3개 이상인지 확인해주세요. 매일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걷는 편인가요? 예, 아니요.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 운동, 등산, 계단 오르기 등을 일주일에 2회 이상 하시나요? 예, 아니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나요? 예, 아니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편인가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했다면 아니요 항목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크게 넘어질 뻔했던 아찔한 경험이 있나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했다면 아니요 항목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위 생활습관 체크리스트에서 아니요가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의 다리는 지금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충격적이게도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 70%가 이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2개 이상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다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다리 노화는 소리 없이 서서히 찾아오지만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해진 내 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대가 되어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영년 젊어지는 다리 건강 습관 5가지. 첫째, 하루 20분 의식적인 걷기의 마법을 경험하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다리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힘차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시선은 정면을 보며 평소보다 보폭을 약간만 넓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딱 20분만 이런 방식으로 걸어도 우리 다리 근육의 70% 이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걷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자리 걷기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잠시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앉아서도 가능한 유자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힘들게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앉아서 충분히 다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각 다리당 10회씩 하루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효과적인 운동은 의자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의자 팔걸이나 무릎을 짚고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점차 손에 도움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들이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과 엉덩이 근육, 둔근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걷기와 균형 유지 능력의 핵심입니다. 셋째,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매일 꾸준히 하세요. 근육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본인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매 끼니마다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침에는 밥이나 빵 위주로 간단히 드시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나, 두부 반모 또는 그릭 요거트 한 컵 정도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단의 핵심은 단백질 우선입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시되 반찬 중에서 단백질 식품을 먼저 드셔보세요. 그러면 단백질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 속 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다리 건강을 위한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앞부분만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꾹 누르듯이 올라가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려올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터벅터벅 빨리 내려오면 무릎에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천천히 각 계단마다 잠시 멈추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듯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오르내려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과 2주만 해도 달라진 다리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째,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튼튼한 근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상을 입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TV를 보시기 전에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습관화해 보세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미는 동작, 발목 펌프 운동, 양반다리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 등이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각 스트레칭 동작은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습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다리 건강 습관들을 6개월만 꾸준히 실천한 노인 그룹은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노화 징후의 50%는 실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육의 퇴화입니다. 꾸준한 활동과 관리로 우리는 충분히 3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하고 있는 다리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식습관을 실천해도 이런 나쁜 습관들이 계속된다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다리를 망치는 나쁜 습관 5가지. 첫째, 너무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특히 은퇴 후 TV 시청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단 1시간만 연속으로 앉아 있어도 다리의 혈액순환이 무려 40%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0분 룰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TV를 보시더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잠시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물 한 잔 마시러 주방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정종철 할아버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일부러 TV 리모컨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채널을 바꿀 때마다 귀찮아도 일어나서 가게 만들었죠. 정말 작은 변화였는데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둘째, 습관적으로 다리 꼬기입니다. 왠지 모르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이 자세, 사실은 다리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이는 허리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 부종이나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무심코 이 자세를 많이 취하시는데요. 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적으로 양쪽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앉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신경 쓰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간단한 팁 하나는 의자에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끼워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려는 습관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구조물입니다. 발이 불편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잘못된 신발은 발의 아치, 족궁을 무너뜨리고 이는 발목, 무릎, 심지어 고관절과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푹신하고 편안한 신발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이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너무 부드러운 신발은 오히려 발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발은 발 뒤꿈치 부분이 약 1.5cm에서 2cm 정도 살짝 높고 발바닥의 아치를 적절히 받쳐주며 발가락 앞부분이 넉넉하여 발가락이 조이지 않는 신발입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니시는 것보다는 바닥이 너무 얇지 않은 가벼운 실내화를 신는 것이 발 건강에 더 좋습니다. 발건강 전문가 김지연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발은 노인 건강에 숨겨진 열쇠와 같습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가 어떤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나이가 들면서 발 크기나 모양이 미세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1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신발 가게에서 정확한 발 사이즈를 다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잘못된 방법으로 등산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겨 하십니다. 물론 등산은 심폐 기능과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등산을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내려올 때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내려올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발을 터벅터벅 내딛기보다는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걸으며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등산 스틱은 양팔로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대 30%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과도한 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그 34배인 34kg이나 증가합니다. 특히 배가 많이 나온 복부 비만은 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 걸음걸이 패턴을 변화시키고 고관절과 무릎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체중 감량은 다리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체중을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무리하고 급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개선과 활동량 증가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야식이나 고칼로리 간식 대신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나쁜 습관을 오늘 당장 모두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습관들이 내 다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의식적으로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다리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습관들을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저의 간단한 하루 루틴을 참고 삼아 공유해드립니다. 이 루틴은 매우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40년 차 노인의학 전문의의 다리 건강 하루 루틴, 예시. 아침 루틴.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발목 돌리기, 좌우각 10회. 일어나서 5분 정도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 특히 다리 위주. 아침 식사 후 설거지하면서 또는 TV 잠깐 보면서 제자리 걷기 10분. 점심 오후 루틴. 점심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 가능하면 계단 1, 2층 오르내리기 포함. 오후에 앉아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의자에 앉아 양쪽 다리 번갈아 들어 올리기, 각 10회. 혹시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움직이기, 30분 룰 기억. 저녁 루틴. 저녁 식사 후 TV 시청 중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잠들기 전 5분 정도 다리 주물러주기, 종아리, 허벅지 및 마무리 스트레칭.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과 소량 다빈도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중 여러 번 짧게라도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노년기 다리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다고요?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습니다. 거실 안을 여러 바퀴 돌기, 의자 등받이나 식탁을 잡고 천천히 무릎 구부렸다 펴기, 미니 스쿼트, 벽에 손을 대고 밀기, 벽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 등 조금만 찾아보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내 운동 방법이 많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다리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자유, 인간적인 존엄성,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4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다리가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튼튼한 다리를 가진 90대 어르신은 병약한 다리를 가진 70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나이를 초월하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되고 화장실조차 혼자 가기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며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당신의 다리를 위해 투자한 시간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30년 젊어지는 다리 건강을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하루 20분 의식적으로 걷기. 둘째, 앉아서도 틈틈이 의자 근력 운동하기. 셋째, 매 끼니 단백질 풍부한 식사 챙겨 먹기. 넷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적극 활용하기. 다섯째, 스트레칭으로 다리 유연성 유지하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30년은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